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거북하면 저 사람은 좀 비위가 약한 것 같아 라는 말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신경에 잘 거슬리지 않는 뭔가 좀 거슬리는 것들을 보면 내 비위에 거슬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위라는 것,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바로 의학 용어입니다. 이 비위라는 것은 소화기 계통인데 한의학에서는 그 소화기 계통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항상 짝으로 음양으로 서로 균형과 보완을 이루는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장부를 합쳐서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 계통이라면 비와 위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되죠. 비라는 것은 장부고요. 위라는 것은 그 부에 되는 거죠. 비는 장이고 오장의 장이 되고 그다음에 부는 육부의 부가 되는 거예요. 부라는 건 뭐냐면 주머니라는 뜻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물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이라는 것은 뭐가 물질이 안에서 쌓여서 저장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라는 것은 음식물이 들어와서 그것들이 소화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 밑으로 처지는 이런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영양분이 저장돼서 위로 다른 곳에 공급해 주는 역할이 바로 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두 개가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어우러지지 않으면 소화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하냐면 흔히 말하는 소화불량이죠. 급체했다, 체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소화불량이라는 건 다시 이게 뭐 어떤 질병명은 아니고 증상이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증상이 어떤 증상이 주로 생기냐면 조금만 음식을 먹어도 속이 좀 거북해지고 또 음식을 먹고 나면 뭔가 너무 겁겁하고 가스도 차기도 하고 답답하게 이런 증상도 생기고요. 특히 이제 명치에서 배꼽 사이에 정중앙에 있는 부분, 여기를 이제 중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뻐근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소화불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인은 대개 음식,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너무 급하게 먹거나 또 너무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맵고 짜고 자극성 있는 것, 또 음료술 중에는 커피라든지 술, 담배, 초콜릿,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그런 것들을 피하고 음식을 드실 때 천천히 또 조금씩 나눠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보면 고기를 먹을 때 꼭 칼질하잖아요. 칼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게 썰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아무래도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서양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소화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좀 없더라고요. 자, 이런 소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급체했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손을 따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손끝을 좀 모아서 피를 딱 따내는 이렇게 출혈을 시키는데 체했다는 것은 뭔가 어디가 소통이 잘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서 출혈을 좀 시켜서 그쪽으로 좀 소통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배의 중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위를 꾹꾹 눌러주거나 아니면 배를 할머니 손은 약손하듯이 배를 배꼽 주위로 계속해서 문질러 주는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게 좋겠고요. 또 합곡이라고 첫 번째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에 있는 이 부위를 눌러주게 되면 트름을 하면서 소화불량 됐던 것들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약을 써야겠죠. 약이라면 아무래도 무슨 약을 쓰냐 하면 소화제를 쓰지만 소화제도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소화액을 잘 분비시키는 것도 있지만 소화가 분비돼도 위가 움직여야 되는데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소화액도 분비시켜주고 또 위에 운동을 시켜주는 그런 약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얼마 전 텔레비전에 나가서 방송을 하는데 옆에 계신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식사 습관 또 식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면 우리가 자연에서 배울 것이 4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두 번째가 그 개미같이 되라. 세 번째가 거북이같이 되라. 네 번째가 원숭이처럼 되라. 이런 말이었거든요. 어린아이들처럼 기쁘게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개미처럼 조금 먹으라는 거고요. 거북이처럼 천천히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먹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숭이처럼 막 움직이라는 거예요. 활동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수의 비결도 되고 결코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채기가 없으니까 늘 움츠리며 이렇게 살지 않고 또 활기차게 또 영양분이 잘 흡수가 되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개미같이 거북이같이 원숭이같이 이런 생활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